음. 요즘 장바구니 물가, 특히 닭고기 가격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봤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가지고 최근 한국 닭고기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국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가 터지고 또 하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막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죠. 자료 보니까 뭐 춘천 닭갈비 식당도 힘든 얘기부터 아예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위기까지 정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단순히 가격 올랐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소비자들 식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다각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보내주신 자료에 한번 집중해보죠. 네, 그럼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 그러니까 되게 전염성 강하고 치명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발생하면서 수입이 딱 중단된 게 아주 결정타네요. 네,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AI가 뭐 4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니까 계속 살처분하고 또 닭 다시 키우는 거 중단하고 이게 반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 보면 특히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이는데요. 닭갈비에 많이 쓰는 그 국내산 넓적다리살 있잖아요. 이게 1년 사이에 가격이 30% 넘게 올랐대요. 키로당 거의 뭐 7,900원 이상. 근데 이건 공식 통계고 실제 식당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느낀다는 거죠. 자료에 넣은 식당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막 300kg 주문해도 반토막, 한 150kg, 200kg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까 와, 이게 브라질산 공급이 막히니까 국내산 가격 불안을 더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인 거네요. 이런 상황이 특히 그 춘천 닭갈비 골목 거기는 정말 직격탄이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왔지만 닭고기값 폭등에다가 요즘 경기 안 좋죠. 소비 심리 위축됐죠. 전기로 올랐죠. 정말 이중고라는 말이 딱 맞아요. 네, 보내주신 그 인터뷰 내용들 보면 정말 절박함이 느껴져요.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이제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호소가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 전체가 좀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에 있었죠. AI 막는다고 춘천 저수지 주변 막 소독하고 전통시장에선 오리 유통 금지되고 이런 연쇄적인 파급 효과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프랜차이즈 쪽으로 돌려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특히 그 지코바 사례, 이걸 좀 비중 있게 다뤘던데요. 거기가 순살 메뉴 때문에 브라질산 닭고기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게 문제의 핵심이군요. 전체 수입 닭고기의 85% 이상이 브라질산인데 지난 5월 15일부터 수입이 안 되니까 와,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지코바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바로 그 브라질산 닭 쓰는 순살 메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킬로그램당 한 4,0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9,000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비용 압박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건 정말 사업 구조적으로 약점이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코바는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번 일 터지기 전부터 좀 문제가 쌓여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브라질산을 국내산이랑 섞어 쓴다고 표기했다가 알고 보니 100% 브라질산 썼던 거. 그 원산지 표기 논란도 있었고 작년 3월 또 올해 4월에 연달아 가격 올렸잖아요. 특히 최근에 2,500원이나 올렸던데. 그래서 소비자 신뢰가 이미 좀 낮은 상태였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부 문제들이 외부 충격이랑 딱 맞물리면서 위기가 확 커진 경우죠. 자료에 따르면 지코바가 연평균 매출도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좀 낮은 편이었고요. 배달 줄고 홀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미 좀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는 거죠. 본사가 뭐 물량 구하려고 노력은 한다는데 공급은 불안정하고 가격은 오르고 점주들 마진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요. 심지어 국내 닭고기 업체들도 이 사태 끝나면 또 브라질산 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코바에 물량 주는 걸 좀 꺼린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졌네요. 지난 4월 28일에 가맹점주 1훈투분이 본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그 차액 가맹금, 그러니까 본사가 재료 공급하면서 이익 너무 많이 붙인 거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죠.
매물도 늘고 점주들 떠나는 게 눈에 보인다는 점도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었고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장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죠. 하림 같은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브라질산 파동 때문에 반사이익,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닭고기는 뭐 국민 간식이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찾고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가격 상승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특히 이제 여름이잖아요. 보양식 찾는 시즌이랑 맞물리면 더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도 수입 재개까지 최소 60일,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뭐 지역화 협상 같은 대안 마련도 시간 걸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수입 중단이 가져온 닭고기 가격 파동, 이게 춘천 닭갈비 식당이나 지코바 같은 특정 프랜차이즈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 올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식탁이랑 바로 연결된 공급망의 문제, 또 기업 운영 방식,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힘겹게 뛰시는 분들의 고충까지 다 얽혀있는 아주 깊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코바 사례를 보면 외부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원산지 논란이라든지 가격 정책, 또 뭐 본사하고 점주들 간의 어떤 신뢰 문제 같은 내부적인 약점들,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위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사태가 그냥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이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돌아보고 변화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닭고기 파동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소비 습관에도 좀 변화가 생기셨는지, 아니면 이 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식문화나 관련 산업에 어떤 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